변동 가겠습니다. 자, 물건이 나오면 일단 초보자들은 소유권을 받고 읽으면 쉬워요. 물건의 대표가 뭐라고요? 소유권. 소유권의 자 변동이라는 것은 자 권리의 변동입니다. 그럼 변동은 발생했다가 권리가 발생, 그다음에 변경했다가 소멸되는 거죠. 자, 이거는 내용에 따라서 발생, 변경, 소멸 그래요. 요걸 자 주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소유권이 취득되는 거죠. 취득 같은 말. 취득. 변경은 똑같고 소멸은 상실이 됩니다. 줄여서 득실 변경 이런 말을 써요. 취득. 자, 한번 읽어보죠. 1. 물건 변동의 의. 물건 변동이란 언더라인 되어 있죠. 물건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의미한다. 자, 이것을 물건의 주체,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을 주체라 그래. 주체를 중심으로 말할 때는 득실 변경이라고 그래. 득은 뭘 줄임말이죠? 취득, 실은 상실, 변경을 합한 말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물건의 발생이 뭐죠? 취득, 그렇게만 기억하고 내용은 몰라도 좋아요. 이 물건의 소멸은 같은 말이 상실. 그 다음 3번에 물건의 변경. 자, 변경은 그 개념 좀 정리하죠. 물건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물건의 객체나 내용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변경이라 그래요. 자, 물건의 변동은 뭘 줄임말이다? 득실 변경. 득은 뭘 줄임말이죠? 취득. 실은 상실. 변경입니다. 득실 변경. 자, 그러면 그 대표적인 예가 저 뒤에 이제 조문을 잠깐 한번 가보겠어요. 저 뒤에 부록의 조문 186조 한번 와보세요. 186조 646쪽이네요. 찾았어요? 거기 이제 186조 제목이 부동산 물건 변동의 효력.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란 말이 나오면 뭐로 바꾸고 읽으라 그랬죠? 계약으로 인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득실 변경의 효력이 생깁니다. 바로 이거죠. 자, 부동산에 계약을 했어요. 근데 갑이 이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을이 갑한테 가서 이 집 좀 팔아라. 좋다, 팔겠다고 해서 매매 계약했죠? 계약이 바로 법률행위잖아. 법률을 해가지고 매수인이 자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때 소유권 취득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소유자을 해야 소유권을 취득해요. 또 만약에 소유권이 소멸했다면 말소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소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등을 취득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기하여야 소유권 취득한다. 밀실하려면 말소 등기해야 됩니다. 자, 그럼 앞으로 돌아오세요. 그럼 등기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 이제 이 물건 변동의 종류는 자, 객체에 따라서 부동산 물건 변동과 동산 물건 변동 그리고 지상물에 관한 물건 변동으로 나누게 돼요. 나중에 배우겠고 이 물건 변동의 원인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물건이 변동하는 원인. 그럼 물건의 대표를 뭘로 바꿔 읽으면 돼? 소유권이 변동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예요. 언더라인 되어 있네요. 첫째, 법률행위로 인한 물건 변동. 저거 186조. 몇 조요? 186조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은 187조입니다. 186조, 187조. 요거는 암기사항입니다. 자, 다시 들어가 보죠. 프로. 아까 봤던 186조 다시 갑니다. 자, 뒤에 부록 조문. 자, 조문집 186조 찾았나요?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186조. 자, 시작. 내가 땅 샀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 자, 물건이 변동하는 원인은 조금 전에 읽었지만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 변동. 법률 행위가 뭐라 그랬죠? 계약.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99%는 똑같습니다. 계약. 법률 행위를 했으면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 취득한다. 다음, 법률 행위 반대말이 법률의 규정입니다. 법률의 규정. 법률의 규정은 의한 물건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법률의 규정, 예컨대 조금 전에 나오겠지만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입니다. 먼저 상속부터 설명을 하고 갈게요. 자, 상속. 자, 지금 현재 소유자가 갑이에요. 이 땅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근데 갑이 사망했어요. 소유자가 사망.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돼요. 사망. 그러면 상속인이 갑 다시 혼자밖에 없다고 하죠. 갑 다시. 사망을 1월 1일 날 0시 00분에 사망했어요. 사망하는 순간, 자, 사망은 계약이야, 계약이 아니야? 계약 아니죠? 너 죽으라 그래. 죽을게. 이렇게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계약이 아니야. 계약이 아니니까 법률의 규정, 민법, 정확하게 민법 천조입니다. 민법 천조에 보면 피상속인, 사망한 사람은 피상속인이라고 그래.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등기 안 해도 돼요. 왜? 계약이 아니니까. 등기 안 해도 누가 소유자다? 갑다시가 소유자야. 이게 제3자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죽은 줄 알아요, 몰라요? 갑이 죽은지 모르죠, 그죠? 모르니까 누구를 소유자로 믿겠어요? 죽은 사람을 소유자로 믿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땅을 팔아먹으려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팔아야 돼요. 그때는 이제 상속 등기를 합니다, 이제. 그걸 이제 여기다 자, 소유권 이전, 소유자, 상속인, 갑다시, 여기 이제 등기하는 원인을 여기 적이죠. 원인을 상속, 죽은 날짜 적고 1월 1일 상속. 이렇게 상속 등기를 한 다음에 병한테 팔아먹어야 돼요. 이같이 처분 요건으로서는 상속 등기를 한 다음에 3순위로 소유자 병 앞으로 등기 넘깁니다. 상속 등기를 안 해도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럼 뭐 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된다? 처분하기 위해서는 상속 등기를 해야 돼요. 원칙은 이건 하지 말고 상속은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취득한다. 그럼 읽어보죠. 187조 제목이 뭐죠?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건의 취득. 자, 머리 글자 상속의 상, 공용징수의 공, 판결의 판, 경매의 경, 그러면 상공, 판경,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 취득은 그 취득이라고 되어 있지만 변동으로 바꿔 읽어요. 득실 변경이죠. 득실 변경.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속은 등기 안 해도 누가 소유권 취득했어요? 누가? 상속인이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자, 그러나 뭐 해야죠?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합니다.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앞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자, 오늘 숙제 적어. 186조, 187조 10번 적기. 10번 정도 적으면 웬만큼 암기가 될 거예요. 자, 물권법은 요 186조하고 187조가 끌고 갑니다. 자, 내가 법률행위 했다. 뭐 해야 돼요? 등기를 하여야 물건의 득실 변경이 일어납니다. 내가 상속, 판결, 경매, 공용징수, 기타 법률의 규정을 했다. 그럼 뭐 하지 필요 없다?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돼요. 자,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돌아오면 219페이지. 자, 맨 위에 동그라미 1 법률 행위에 의한 물건 변동은 자, 뭐 해야 된다? 108조 등기하여야 물건이 변동됩니다. 동그라미 2번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은 자, 줄고 나간다.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자, 계약
의사에 기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자, 거기 하나, 둘, 셋, 네 번째죠. 상속부터 줄거 일단 상속, 공영징수, 경매, 판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 법률의 규정에 일단 세 개만 해요. 뭐라고요?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매 등이 법률의 규정이야. 이건 뭐 안 해도 되죠?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자, 결국은 등기는 뭐 할 때만 등기한 거예요? 계약을 체결했을 때만 등기합니다. 자, 매매 계약했다. 그럼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해. 상속은 언제 소유권 취득해? 사망한 때 등기 필요 없습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고, 자, 밑에 이제 그 가로 열고 이 공시 방법으로 옵니다. 뭐라고요? 공시 방법. 자, 줄거세요. 부동산 물건의 공시 방법은 뭐죠? 등기입니다. 등기. 또 줄었죠? 동산 물건 변동의 공시 방법은 인도, 즉 점유의 이전입니다. 자, 점유를 이전하는 거. 자, 가죠. 일단 물건 변동은 부동산하고 이제 동산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시험은 뭐예요?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에 조심해야 돼. 부동산을 내가 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등기. 자, 동산은 점유를 이전받아야 돼. 점유의 이전. 점유의 이전이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 자, 보세요. 갑이. 자, 책이라고 하죠. 갑이 책의 소유자야. 책은 동산이야, 부동산이야? 동산이잖아요. 근데 을이 갑한테 샀어요. 나한테 책 좀 팔아라. 라고 매매해서 매수인이 됐습니다. 자, 매수인은 자, 채권자야, 물권자야? 아까 했잖아요. 매수인은 뭐죠? 채권자죠? 채권자. 채권자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팔았으니까 매도인은 채무자, 의무자죠. 일단은 소유권 이전 청구니까 갑이 이제 을에게 책을 이렇게 넘기는 거죠. 인도. 동산이니까 인도. 인도를 딱 받으면 책을 누가 점유하죠? 누가 점유해? 을이 딱 점유했잖아. 그러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다시 간다. 자, 법률행위. 매매가 바로 계약, 법률행위잖아. 법률행위를 했어요. 부동산의 경우는 뭐 해야 돼요?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합니다. 동산은 뭐 해야 되죠? 인도받아야 돼. 즉 점유를 이전받으면 소유권 취득해요. 자, 쉽게 얘기해서 이제 자, 물건을 취득하려면 법률행위를 했다 그러면 뭐 해야 된다?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를 받아야 권리 취득합니다. 자, 그런데 법률행위 안 했어요. 대표적인 상속이야. 자, 상속의 경우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동산의 경우도 점유를 이전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 자, 죽은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그래. 피상속인이 뭐한 때? 사망한 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걸 배우는 게 물권법이에요. 자, 옆집에 곡소리 났어요. 그러면 그 물건은 누가 소유자야? 상속인이 소유자예요. 죽은 사람, 그 집이든 땅이든 옷이든 뭐든. 자, 그런 점을 이제 기억을 하자는 거죠. 자,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하면 말이 좀 어려워요. 자, 222쪽으로 갑니다. 222. 지금 설명 안 하고 지나간 데가 많아요. 그건 읽지 마세요. 읽어봤자 무슨 뜻인지 몰라요. 맨 위에 2번 부동산 물건의 변동 찾았어요? 아까 봤던 거네요. 관련 조문. 아까 뒤에서 봤던 조문 그대로 뺏겨놓은 거야. 자, 186조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 요거죠. 이건 암기돼야 돼요.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는 어떻게 바꿔 읽어라? 계약으로 인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때 이제 등기 종류가 여러 가지 나중에 배울 거야. 그게 이제 등기법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1월 달에 가서. 자, 그 밑에 1번에 법률 행위로 인한 변동은 부동산 등기해야 하죠. 자,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입니다. 원칙에서 등기를 필요로 하는 권리는 땡땡 소유권에다가 잘라주세요.
소유권은 어디다 등기한다? 갑구, 갑구. 자, 등기부는 어떻게 나눠준다 그랬죠? 표제부, 갑구, 을구 중에서 소유권을 어디다 등기한다? 갑구. 나머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그리고 가로 열고 줄거세요. 유치권하고 점유권은 등기를 못합니다. 분료라는 것은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유치권과 점유권은 등기 못하고 그 다음에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은 을구에 등기합니다. 자, 짧게 간다. 갑구에 등기하는 게 뭐죠? 소유권. 나머지는 다 어디에 등기한다? 을구. 자, 등기 못하는 거 두 개 지금 바로 외운다. 점유권하고 유치권은 등기 못합니다. 자주 나옵니다. 점유권하고 유치권은 등기를 못합니다. 다음 3번 이제 부동산 등기는 어디로 가냐면 자, 쭉 넘어서 오른쪽으로 옵니다. 가로고 맨 위에 가로고 2 물건 변동의 성립 요건으로 등기고 줄거세요. 물건 변동의 성립 요건을 등기. 한번 읽어본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 같은 말 계약으로 인한 물건의 득실 변경이 뭐하여야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이게 민법 제 186조입니다. 이게 바로 성립 요건으로 등기입니다. 자, 거기만 기억하고 그냥 쭉 지나가세요. 자, 어디로 가느냐? 225쪽. 6쪽. 225페이지 위에서 가로 열고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 옆에 적으세요. 187조. 몇 조요? 187조. 187조. 자, 이건 아까 187조 조문을 기억해야 돼. 저 뒤로 하나씩 가보세요. 187조 관련 조문 보러 갑니다. 186, 187조는 암기가 돼야 됩니다. 찾았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 일단 암기합니다. 자, 숙제입니다. 자, 186조 법률행위로 인한 물건 변동하고 187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은 암기가 돼야 돼요. 10번 적고 암기가 돼야 됩니다. 다음 주 이거 암기 안 되면 결석하세요. 나오지 마세요. 다음 주에 못 외워올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외운다 그랬어요. 못 외운 사람은 저 여기서 들으면 안 되죠. 바깥에 들으세요. 자, 187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그런 점입니다. 됐습니다. 자, 186조 다시 읽죠. 186조 시작. 자, 그래서 186조가 원칙이고 187조가 예외야. 자,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즉 계약을 해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기하여야 취득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187조 계약이 아니라 상속, 판결, 경매, 공용징수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건의 취득, 상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앞으로 오죠. 225페이지 에서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상속하고 합병 나오는데, 자, 조심할게. 상속은, 자, 사람이 죽는 걸 상속이라 그래. 사람이 죽으면 뭐죠? 상속. 죽은 사람을 피상속이라고 그래요. 피상속인. 갑이 사망했다. 피상속인. 그러면, 자, 아까 배웠죠? 그죠? 상속은, 상속받는 사람이 상속인이야. 자, 상속인은 대표적인 상속인이 뭐죠? 이 사람의 배우자죠. 배우자. 배우자하고 자식입니다. 자식, 배우자하고 자식이 공동상속이 원칙입니다. 우리 상속은 무슨 상속이 원칙이다? 공동상속. 갑이 사망하면 갑의 배우자하고 자식들이 공동으로 상속해요.
자, 상식적으로 한번 보죠. 자, 우리는 상속은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그러나 내용 자체는 알아야 돼. 자, 상속 한번 보죠. 자, 감남과 을녀가 혼인신고했어요. 혼인신고를 하면 뭐가 되죠? 배우자가 됩니다. 배우자. 이쪽도 배우자입니다. 배우는 사람. 자, 그리고 이제 애를 이제 만약에 A, B, C 세 명이라고 하죠. 자식이 큰 놈, 둘째 놈, 셋째. 자, 과거에는 정확하게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옛날에 이랬어요. 과거에는 장남 1.5였습니다. 1.5. 그 다음에 차남은 1. 자, 여자는 시집을 가면 0.25밖에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는 1.5고, 1990년 12월 30일 이전에 사망했을 때. 근데 80년대, 70년대, 60년대 사망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집간 딸하고 장남하고는 몇 배 차이야? 1.5 대 0.2요? 몇 배 차이야? 산수 됩니까, 이제? 6배 차이, 6배. 엄청나게 불평등하잖아요, 그죠? 6배. 시집 안 가고 있으면 이제 1이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꼭 뭐가 있죠? 자, 아버지가 몸이 아프다. 돌아가자. 빨리 시집 보내자. 왜? 상속 적혀주려고. 무슨 일이 아니에요. 그게 다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빨리 시집 보내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몸이 아프시면. 자,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1990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했어. 90년대, 2000, 2010 이렇게 사망하면 이제 바뀝니다. 이제 배우자하고 자, 장남만 1.5입니다. 이제 바뀌었어. 장남이든 차남이든 1이에요. 차남도 1. 그 다음에 뭐 여자도 자, 딸도 시집을 가도 1, 안 가도 1, 갔다 와도 1, 몇 번 왔다 갔다 해도 1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다 똑같아. 완전 평등이야. 자식들은 몇 번 왔다 갔다 해도. 단 누구만 많이 준다? 배우자가 많이 주네. 1.5.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속을 할 때 잘 계산 안 해가 싸운단 말이야. 만약에 자식이 3명이다. 2명이라 할까요? 자식이 2명이라면 싸우니까 얼마나 7억을 남겨놓으면 돼. 7억. 7억을 안 싸워요. 왜냐하면 이걸 1을 곱하면 3대 2대 2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7분의 3, 7분의 2, 7분의 이렇게 이제 상속하게. 어머니 3억, 자식들 2억, 2억 이렇게. 문제는 자식이 3명이다. 그러면 계산을 잘 못하니까 9억을 남겨놔야 돼. 9분의 3, 9분의 2, 9분의 2. 아시겠어요? C도 9분의 2야. 9분의 2. 문제는 11억을 남겨놨을 때 문제입니다. 이게 또 계산 못한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는 이 뱃속에다가 태아를 남겨놓고 가면 됩니다. 여기다 태아도 상속권이 있어요. 그럼 11분의 2, 11분의 3. 문제는 13억을 남겨놨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얘를 쌍둥이로 놓고 가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태아도 상속권이 있어요. 태아도 예외적으로. 여기까지 농담이고, 하여간 자식들은 다 이제 뭐다? 다 완전 평등이야. 1입니다. 배우자만 1.5를 두고 갑니다. 주고 갑니다. 이때 단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 혼인신고를 해야 돼. 혼인신고 안 하고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 아버지가 몸이 가하다 그러면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 가야 됩니다. 날아가야 돼. 혼인신고도 안 하고 그냥 가다가 비행기 추락해가지고 신랑은 살고 와이프는 뭐 죽었다 아니면 거꾸로 됐다. 둘이 상속 못 받아요.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혼인신고 해놓고 가야 돼. 그래서 떨어져 상속 받으니까. 잘 알아야 돼요. 하여간 이제 자식은 다 1이고 배우자만 1.5다. 그렇게 생각하고 등기 안 해도 돼요. 근데 이 땅을 이제 팔아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처분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럴 때는 이제 상속 등기는 이제 지분 등기가 되는 거예요. 소유자 갑인데 상속이 아까 만약에 자식이 2이다. 그리고 배우자가 을이다 그러면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 이렇게 이제 등기가 된단 말이에요. 토지라면. 여기다 상속 등기할 때 이 소유권 이전 상속인 소유자 을 7분의 3, A 7분의 2, B 7분의 2,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상속, 등기원의 상속이죠. 죽은 날짜를 적어줘야 돼. 1월 1일 날 죽었다. 1월 1일, 2017년 상속, 이렇게 한다. 이게 이제 나중에 팔아먹을 때는 상속 등기하죠.
상속 등기도 단독 신청이에요. 원래 등기는 뭐야? 공동 신청이 원칙이야. 자, 갑이 을에게 팔았다. 매수인하고 매도인이 등기소에 가서 공동으로 등기 신청해야 돼. 권리자하고 의무자가 공동 신청해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상속은 공동 신청할 수가 없어. 왜? 공동 신청하려면요, 피상속인이 묘에 가야 돼. 묘에 가서 아버지 살아나셔. 야, 너 왜 왔냐? 아버지가 없으면 등기를 못 합니다. 할 수 있어요? 못 하니까 이제 상속인이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예외죠. 하여간 상속은 공동 신청입니다. 원칙이죠. 자, 그럼 보죠. 다음 어디 오면, 자, 사람이 죽으면 상속, 회사는 합병이라 그래. 합병. 사람이 죽으면 뭐죠? 상속, 회사는 합병입니다. 읽어보면 이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다. 따라서 상속으로 인한 물권 변동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 등기 없이도 발생한다. 자, 등기 없이 발생합니다. 사망하는 순간에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 의무가 싹쓸이 상속인에게 넘어옵니다. 등기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 네 번째 줄, 합병의 경우는 회사가 이제 죽으면 합병이죠. 합병의 경우도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일어난 시기는 상법상에서 합병 등기한 때 물권이 변동합니다. 자, 언제는 몰라줘. 상속은 언제 소유권 취득한다? 사망한 때. 그것만 기억하고. 다음 3. 공용징수라는 것은요, 쉽게 얘기해서 토지 수용이에요. 토지 수용. 다음 읽어보죠. 기억 공용징수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적 기타 특별법에 의해서, 자, 주로 나간다. 공익사업을 위해서 타인의 특정 재산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공용징수라 그래. 쉽게 얘기해서 토지 수용이에요. 자, 이거는 줄 긋는다. 수용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도, 즉 이전 등기 없이도 발생하는 시점은 수용 개시일에 발생합니다. 자, 토지 수용은, 자, 수용을 하는 사람을 사업시행자라 그래요.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한다? 수용 개시일 또는 수용 기일이라 그래. 자, 다시 해봅니다. 상속은 언제 소유권이 변동한다? 사망한 때. 사망한 때. 공용징수는 수용 기일, 수용 개시일에 사업시행자가 취득합니다. 다음. 그런 점 조심하고. 다음 4. 판결 중요 표시야. 4번. 판결. 자, 판결은 세 가지가 있어요. 판결은 내용에 따라서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로 나누는데 줄 긋는다.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판결, 무슨 판결이 하나인다? 형성 판결만 의미합니다. 형성 판결만 등기 안 해도 물건이 변동하게 됩니다. 네 번째 줄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심표 다음 줄 긋는다. 판결 앞에다 형성을 넣어 기억하세요. 형성 판결에 의하여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시점은 형성 판결이 뭐한다? 확정되는 때입니다. 자, 판결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해. 형성 판결이 확정된 때 물권이 취득됩니다. 자, 다시 간다. 자, 상속은 언제 물권 취득하죠? 사망한 때. 공용징수는 수용 개시일. 판결은 형성 판결이 확정된 때. 자, 그게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5. 경매입니다. 경매. 자, 경매는 국가기관이 행하는 공경매의 경우에, 자, 매수인 같은 말 경락인입니다. 매수인 이퀄 경락인이 등기 없이 권리를 취득한 시점은 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 완납한 때입니다. 매각대금 같은 말 경락대금 완납한 때이다. 자, 4개는 기억해야 돼요. 자, 상속은 언제 물건이 변동한다? 사망한 때. 그다음 공용징수는 수용 개시일. 판결은 무슨 판결이 하나인다? 형성 판결이 하나인데 언제? 판결이 확정된 때. 자, 경매는 뭐한 때? 경락대금 완납한 때. 자, 완납을 순수 고의로 하면
다 낸 때 이렇게 합니다. 경매대금을 다 낸 때 경락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럼 법률의 규정의 대표적인 애가 네 가지죠, 그죠? 상속, 공영징수, 형성판결, 경매, 기타 법률에 규정한 물권 취득은 등기를 안 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미 소유권이 변동했어요. 예컨대 상속은 언제 변동한다? 사망한 때. 공영징수는 수용 개시일. 판결은 확정된 때. 경매는 경락대금 완납한 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 다음 우측에 와서 참고 나오죠. 기타 법률의 규정에 물권 변동. 요거는 나중에는 암기가 돼야 돼요. 일단 암기라고 적어놓고 아직은 암기하지 마세요. 암기할 게 너무 머리 아파 아직은. 1번하고 2번 정도만 좀 보겠습니다. 자, 1번에 건물의 신축이야. 건물을 처음 짓는 걸 신축이라 그래. 자, 건물 신축은 계약이에요,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 아니잖아요, 이거. 그냥 노가다는 거라면 노가다. 건물은 요건이요. 뭘만 갖추면 되느냐면 요게 지붕이죠. 지붕, 기둥, 그리고 주벽 요 세 가지만 갖추면 소유권 취득이에요. 지붕, 기둥, 주벽을 갖춘 때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그래요. 등기 안 해도 돼요. 아직 준공문서 안 받아도 됩니다. 뭐가 건물도 소유권이 취득됐어요. 언제 취득한다고? 지붕과 기둥과 주벽을 갖춘 때. 그게 참고의 1번이야.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은 건물 신축한 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 다음 2번. 자, 토지는요, 바다와 토지. 자, 바다. 토지와 바다의 경계점이 이제 나중에 지적법 시간에 배우겠지만, 자, 이게 이제 밀물이죠, 밀물. 최대 만조위선입니다. 최대 만조위선. 그러니까 공유 수면 매립해야죠. 매립. 자, 2번. 공유 수면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은 매립한 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 정도 기억하고, 자, 밑에 확인학습 보세요. 요게 이제 한 2, 3년에 한 번씩 나온단 말이야. 아직까지 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만 보죠. 부동산 물건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낸단 말이야. 자, 1번을 조금 전에 배웠는데, 그죠? 1.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요거 등기한다, 등기 안 한다? 신축이니까 등기 안 하고 취득하죠? 자, 2번에 분묘기지권 취득. 요거는 아예 등기를 못 합니다, 사실. 분묘기지권은요, 봉분이 공시방법이야. 분묘기지권은 등기를 못 해요. 3번은 조금 전에 배운 거네요. 상속은 등기하지 않죠? 뭐한테 취득했어요? 사망한 때. 자, 거기까지만 기억. 답은 5번인데 아직 몰라도 좋아요. 자, 이제 4번에 등기의 효력가입니다. 자, 등기의 효력 큰 제목만 정리하고 가겠어요.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1. 일반 등기의 효력. 가로 열고 본 등기의 효력은, 자, 줄거서 1번에 물권 변동의 효력. 이게 포인트입니다. 물권 변동의 효력. 자, 기억의 물권 변동에 관해서 형식주의에다가 186조입니다. 186조 형식주의 같은 말 등기주의입니다. 등기해야 물건이 변동한다는 거야. 형식주의를 현행민법하에서는 물건행위, 즉 물건계약, 행위 이꼴 계약, 물건계약이 있고 그에 부합하는 등기가 신청되면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이때 등기한 때 부동산에 관한 물건 변동 효력이 발생합니다. 언제 변동한다고? 등기한 때 물건이 변동합니다. 자, 그 정도만 기억하고 쭉 넘기세요. 넘기시고, 등기는 차후에 1월 달에 하겠습니다. 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 237쪽 가세요. 237쪽. 뭐가 나오죠? 동산 물건의 변동 나오죠. 자, 동산 물건 변동은 뭐 해야 된다 그랬죠? 공시방법이 뭐야? 점유입니다. 점유. 자, 점유입니다. 자, 가리고 2번대로 2번. 동산 물건 변동으로서 인도의 의미 찾았어요?
인도의 뜻, 인도의 의미. 인도란 점유의 이전을 말한다. 점유란 물건의 사실상 지배를 의미하죠. 자, 점유의 이전. 인도가 뭔 뜻이라고요? 점유를 이전하는 것. 인도. 점유의 이전. 자, 그러면 인도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넘겨보세요. 자, 그럼 동그라미 2번. 인도의 종류. 여기서 원칙만 기억하세요. 현실 인도가 원칙입니다. 자, 갑이. 자, 이 책의 소유자예요. 갑이 이제 이 책을 점유하고 있죠. 동산이니까. 근데 을이 이 책을 샀어요. 청약과 성락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자, 책은 동산이니까 법률행위를 하고 뭘 한다? 인도한 때 소유권 취득해요. 인도는 뭘 하는 거죠? 점유에 이전받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게 책이야. 갑이 을한테 팔았어요. 그럼 갑이 을한테 이렇게 책을 이렇게 넘겨주면 을이 책을 손에 딱 쥐면 인도받았죠? 그럼 누가 소유자야? 을이 소유자예요. 돈은 나중에 줘도 돼. 외상. 인도받는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요 중에 현실적으로 인도받는 거, 이게 원칙이야. 무슨 인도가 원칙이다? 현실 인도의 원칙. 요거만 일단 기억하죠. 현실적으로 점유를 이전받는 거야. 보죠. 인도의 정의 기억. 현실의 인도 땡땡. 현실 인도란 물건을 하는 것과 같이 줄고 나간다.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책을 가지고 있다가 갑이 을한테 넘겨주면 을이 인도받는 거죠. 현실 인도가 원칙입니다. 다음 니은 간이 인도는 쉽게 가는 거. 자, 일단 거기 관련 조문 188조 1항 옆에 적어. 이게 현실 인도입니다. 자, 우리가 읽을 때 자, 조문에서 동그라미 1, 동그라미 1 항으로 읽어요. 차례 제1항, 제2항. 요 1항이 원칙입니다. 제1항 동산에 관한 물건을 소유권을 받고 있죠. 소유권의 양도. 자, 양도에 줄 거예요. 자, 양도는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의 이전. 자, 양도의 뜻이 뭐라고? 법률 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 법률 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 자, 구별 잘해야 됩니다. 11, 12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용어 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자, 그럼 아까 인도는 뭐라 그랬죠? 인도는 점유의 이전이야. 점유를 이전하는 게 인도고, 양도는 뭐야? 권리를 이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권리 이전해? 법률 행위에 의한 권리 이전을 양도라 그래. 도자는 건널 동자 똑같아요. 인도는 뭐야? 점유를 이전하는 거야. 물건을 점유를 이전하는 거. 양도는 점유 이전이 아니라 권리를 이전해 주는 거야. 법률 행위로. 자, 소유권 양도, 저당권 양도, 전세권 양도, 임차권 양도, 권리를 이전하는 게 양도야. 점유를 이전하면 양도가 아니고 인도입니다. 구별 잘해야 돼요. 자, 다시 읽어보면 제1항 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라는 권리의 양도는 동산을 뭐하여? 인도하여야 소유권 양도의 효력이 생깁니다. 인도는 뭐죠? 점유의 이전. 이게 현실 인도입니다. 그 다음 간이 인도는 그냥 제목만 기억하세요. 티귿 점유 계정. 오른쪽 갑니다. 리얼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 자, 그럼 인도의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4개. 무슨 인도 원칙이야? 현실 인도는 현실적으로 점유를 이전해 주는 거. 그 다음 예외가 간이 인도, 점유 계정,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는 아직 의의는 무슨 뜻인지 몰라서 아직. 원칙만 기억한다. 인도는 무슨 인도가 원칙이야? 현실 인도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간이 인도, 점유 계정,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가 있어요. 요 4개 중 1개로 인도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일단 무슨 인도가 원칙이다? 현실 인도가 원칙이다. 이제 그 정도만 기억을 합니다. 한꺼번에 다 하면 어려워요. 쭉 넘기십니다. 그럼 오늘 어디까지 봤느냐 하면 242페이지까지 본 걸 하죠. 자, 그럼 243페이지 나오죠. 4번 뭐가 나와요? 수목 집단 등에 관한 물권 변동 나오죠.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아니라 참 토요일
토요일 날이 다음 시간이네, 그죠? 토요일 날. 토요일 며칠이죠? 18일 날. 이제 토요일 날 수업합니다. 예? 똑같아요. 10시부터 1시. 만약 못 오신 분은 동영상을 좀 보시고, 토요일 날도 이제 쭉 가겠어요. 11월 달, 12월 달은. 토요일 날, 여기서부터 갑니다. 오늘 숙제 뭐죠? 자, 우로밭, 오른쪽 보세요. 자리 정리 정돈, 저걸 보고. 자, 물건의 종류 8개 같이 가보죠. 시작. 점유권, 순서로 쫙 정리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186조가 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 즉 계약으로 인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뭐하여야?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 예외 187조는 상공, 판경,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건의 그 조문은 취득이라고 되어 있지만 득실 변경으로 바꿔야 돼. 득실 변경은 뭐야?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요합니다. 근데 그러나부터는 몰라도 좋아. 일단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했다. 부동산에 뭐 해야 돼? 등기를 해야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을 득실 변경한다. 상공, 판경,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건의 소유권이나 지상권, 저당권 등의 득실 변경은 뭘 요하지 않는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 두 개 가지고 이제 계속 물건법은 가는 거야. 우리가 차 운전할 때 왼쪽 바퀴를 186조라고 본다면 오른쪽 바퀴를 187조라고 하면 돼. 이게 쌍두마차예요. 내가 계약을 해가지고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취득하려면 뭐 해야 돼? 등기를 해야 취득한다. 그리고 변경하고 소멸한다. 내가 계약을 안 했어요. 상속이 일어났다. 상속이 일어나면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뭘 요하지 않는다? 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언제 그러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해? 사망한 때, 상속인 경우. 그다음에 경매의 경우는 경락대금, 완납한 때 이미 권리를 취득했어요. 그럼 등기 안 해도 돼. 그러나 그 권리를 처분하려면, 처먹으려면, 팔아먹는 거하고 처먹는 거 달라. 팔아먹는다는 것은 그냥 매매라, 채권 계약한 거야. 처먹는다는 것은 물건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욕이 아니고. 팔았다, 매매했어. 그럼 소유권 이전에 의무가 있는 거고, 처먹었다. 그러면 소유권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잘못한 것도 처먹으라 이러지, 그죠? 그게 바로 물건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이 아닙니다. 잘 개입해야 돼. 나는 우리 집을 팔았다 가져와. 우리 집 처먹었다 가져와. 팔았다가 좋죠, 그죠? 나중에 해제로 계약 물을 수도 있으니까 처먹었다 그러면 계약 물으지를 못해요. 자, 그런 걸 기억하고, 자, 오늘 조금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어려웠으니까 그래도 외워야 될 게 물건 8개, 그 다음에 186조, 187조는 외워줘야 됩니다. 그걸 외워줘야만이 자, 나중에 개론 들을 때도 편해요. 그걸 듣고 다음 주에 가면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가면 물건 8개 다시 점유권부터 질권까지 개념 정리 다음 주에 딱 갈 거예요. 가면서 등기해 가면 좀 쉬워집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토요일 날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